자, 이어서 26번부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주의할 점이 선택지 내용 요거 가지고 이해하는 여기 이제 쏠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실제 답이 되는 방식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지시문에 있어요. 지시문. 자, 질문에 다음은 초성 리을의 제약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초성 리을의 제약. 그럼 초성 자리에서 리을의 제약이라고 했어요. 리을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틀로 두음 법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제약이니까. 자,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 보면 기억을 보니 한자어의 첫머리에 올 때 실현되지 않는군. 한자어의 첫머리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앞에 두 단어 노동, 유행. 그래서 노동이 노동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거기 비추어서 세네 번째 단어 어때요? 피로, 하류. 바로 이음절이었고 이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예시된 네 단어를 앞부분 뒷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 1번 선택지예요. 자, 그 비춰 2번 니은을 보니 앞 음절 종성이 미음과 이응일 때 삼림해서 이음절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이 앞에 미음 때문에 심리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음절에서 바뀐 것이 앞에 미음 때문에. 자, 그런데 백로라고 하면 백로 여기에서 기역과 리을 이렇게 만난 결합의 조건인데 뒤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박력 역시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앞뒷부분이 서로 다른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앞부분은 그냥 글자 그대로 미음이 1차적으로 한 단계에서 비음, 콧소리, 그래서 뒤에 콧소리가 아닌 유음을 끌어올려서 콧소리가 되게 같은 그룹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뒤에 두 개의 예는 바로 앞에 것이 뒤에 영향을 주고 뒤에 것이 앞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의 예입니다. 나머지 디귿 의견난 해서 의견난이라고 하면은 그 의결난과 견주어서 리을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 방향으로 바뀐 그런 예고. 생산양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에 비춰서 편리, 난로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기본적인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로 바뀌는 기본적인 사항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로 바뀌는, 그래서 리을 하면 앞말의 받침이 L 발음이 되기 때문에 뒤에 초성자리임에도 앞 글자 영향을 받아서 L로 발음이 되는 이런 양상으로 설치금화 이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고 있고, 디귿 같은 경우는 그것의 반대 방향의 예죠. 이 앞뒷부분 두 가지를 서로 섞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고려, 비리, 철로, 물리라고 해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시문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리을의 제약이라고 할 때 제약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기역과 리을 이런 정도로 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은 적절하다 볼 수 있겠는데, 니은과 디귿은 다른 설명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리을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는 이런 양상을 띱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2번, 3번 이걸 좀 초점을 두면서 살펴볼 때 2번 설명 뒤에 3번 보면 디귿을 보니 앞 음절의 종성이 니은일 때 니은으로 바뀌거나 앞 음절 종성을 리을로 바꾸는군. 그래서 그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보여진 예시 그대로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문제가 좀 성립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질문 의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문제 짜임새가 아주 좋게 짜여진 이런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오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절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다음 27번 문제. 이 같은 경우는 좀 국가직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제처럼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해당되는 예시를 연결짓는 이런 방법으로 약간 느낌을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역시 기역의 대치나 미음의 도치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섞어준다는 점에서 그런 이질감을 약간 맛볼 수는 있으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치는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그리고 도치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만 할 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다는 점, 우문 현상으로는 비음하죠. 기역이 이응으로. 그리고 물난리 할 때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그러니까 LL 설치금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입고는 된 소리로 소리가 바뀐, 어쨌든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뀐 이런 양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치 현상이다라는 설명으로 묶을 수가 있죠.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죠. 비음화, 설치금화,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 크게는 묶을 수 있다. 거기 비춰 네 번째는 한여름에서 없었던 우문이 새로이 끼어드는 니은의 첨가, 우문 첨가라는 점에서 가장 이질적이다는 점이 쉽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우선 서울시 7급 문제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 문제 옆에는 앞에 21번이라고 메모해서 두 문제를 비교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21번. 그래서 앞에는 아도 아니면 결합 없이 도 그 자체인가. 어미에 어서, 아서처럼 여기서 여기서 어와 아의 선택은 앞에 나오는 것과의 모음 조화라는 형태에서 선택될 문제죠. 그런데 이 또는 아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 그 여하를 묻는 것에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21번이 그러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써왔던 예시로 4번 답지 보면은 일단 보면 가다의 가아 이것이 앞에 실질 형태에서 아는 탈락하고 어미의 아는 살아서 그대로 하나로 축약되는 이런 모습이죠. 탈락으로 합쳐지는. 자, 그러면 요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1번 답지. 늦었으니 어서 자라고 하면 자다의 자, 그리고 용언의 어감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 어미 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4번과 동일한 조건으로 1번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 그거 설명하면서 격과제로 어서 바로 이 부분이 2번 답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앞에 잠깐 서서라고 하면 잠깐 서다라는 용언의 어감 부분이고, 그 뒤에 어서 이게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탈락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죠. 세 번째는 천천히 가자라고 하면은 가다의 4번 답지 비교해 볼 때 4번 답지는 어미 아가 필요했고 그것이 어간에서 아가 탈락하면서 합쳐진 모습이지만, 가자에서는 가 뒤에 어미 자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런 정도로 해서 앞에 관련된 문제에 짝지어서 유사 문제는 같이 묶어보는 게 좋겠고요. 다음 29번은 우선 니은, 디귿 이런 정도에서 니은 스쳐라고 할 때 치읓, 거센소리 다음, 그러니까 거센소리는 거센소리 중에서도 이제 치읓, 바로 지읒, 치읓 계열 센 소리.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약화되어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디귿에 잃는다라고 할 때 잃는다. 두 단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선 겹받침 리을, 히읗에서 리을이 대표음으로 발음되고 히읗은 발음되지 않는
그런데 히읗이 발음이 안 되면서 이 글자는 일 하고 는, 그러니까 리을 대 니은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고려해야 했다는 점이 조금 신경 쓰게 만든 정도. 자, 그러면서 기역과 리을을 마무리해 보면 기역에서는 일반적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두음이 아닌 이음절 이하의 의, 이것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허용이죠. 반드시 이로 발음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결합되는 정정, 그 뒤에 결합되는 의, 즉 조사로서의 의, 이것은 발음상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요새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에서는 마음에라고 해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요거 하나를 섞어서 살짝 감춰주는, 그래서 의가 에로 발음되는 조건을 말하는 게 포인트인데, 미음이 넘어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초점을 잃게 분산시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다음 리을의 경우는 뭐 피어, 되어 예외가 되는 네 단어죠.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무조건 비표준 발음이 되고, 이모음 순행동화 네 개를 예외로 인정한다. 그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것을 리을에 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재료의 성질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는 리을 비읍은 예외로 다룰 항목이죠. 그래서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예외로 다루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이미 익숙하게 출제되어 왔던 단어들이어서 다른 직종 기출문제만 점검했어도 쉽게 답할 수 있었던 거의 보너스 문제가 됐던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다음 31번 같은 경우에 맞는 지읒 받침을 썼죠.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뒤에 니은과 관련지어서 맞는 니은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비음화하는 이런 사례를 챙기도록 해야 되겠고, 아는 자, 니은 히읗에서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것, 그리고 연음되는 이런 두 단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겠고, 할다에서 리을 티읕에서 티읕이 발음되지 않고 리을로 대표음이 발음되고, 그런 다음 리을과 니은의 결합이니까 이거보다 앞에 적었었던 리을 대 니은의 만남이기 때문에 리을로 갈지 설치금화로 갈지 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갈지를 보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헷갈리면은 반대 방향 두 가지 발음을 다 두 글자 모두 다 써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헷갈리면은 할래라는 발음, 리을로 발음한 이것이 의문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한네 이런 식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하나만 봤을 때는 헷갈리는 듯 했다가 이거 보면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헷갈리면 한 글자 볼 때 헷갈리는 것이지 두 글자를 모두 바꿔보면은 헷갈리지 않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암기를 보충해 주면 되고, 32번 역시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이 불규칙적인 경우를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문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들 익숙해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2, 3번 답지보다는 1, 4번 답지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만한 문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 3번은 훑고 해서 티읕이 발음되지 않고 대표음 리을로 발음되면서 뒤에 된소리로 소름되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러울 만한 여지가 없죠. 읍고 역시 읍 할 때 리을 피읍에서 피읍의 대표음 비읍으로, 그러면서 뒤가 된소리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는 기본 개념입니다. 혼동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항목도 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1번 답지는 리을 비읍. 그래서 리을로 발음해서 얄지,
비읍으로 발음해서 얍지 이렇게 발음을 두 가지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항목이었고 4번 같은 경우도 리을로 발음해서 말습니다. 기역으로 발음해서 막습니다. 두 가지로 발음이 필요했던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4번에 좀 어감상으로도 쉽게 구별될 만한 단어가 선택되면서 이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졌어요. 중하 정도로. 근데 보편적으로 이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은 기출문제에 많이 사용됐던 단어라면 난이도 하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는 중 정도 난이도를 띠는 이런 항목입니다. 출제 빈도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꼭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많이 다뤄진 예들을 먼저 점검해 보면서 생소한 연습해 보지 않은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할까 선택지를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소구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비교 대상 하나가 헷갈릴 때 반대쪽으로 다른 것도 따져보고 그러면서 좀 더 친숙하고 더 어색한 이런 차이를 구별해보는 방법적 해결도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할 항목이에요. 자, 다음에 33번 문제는 순서대로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좀 많이 써보게 하려는 것이 특징이죠. 우선 기억에 없던 음소가 새로 생기는 이라고 했는데 1번의 안방 하면은 생김새 자체가 맞든 틀리든 이미 떠나서 비읍이 쌍비읍이 된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첨가는 아니다. 이게 금방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해당되는 사례라고 했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얘가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섞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나온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이미 맞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번에 금융, 니은음이 첨가된 것이 분명히 보이고 식용유 할 때 시경, 앞말에 받친 기억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뉴에서 3음절, 세 번째 음절에 니은음이 첨가된 부분이 기억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오리알을 오리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전혀 관련되지 않고 1, 4번 지운 상태에서 2, 3번으로 축약을 할 수 있게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의 조건만 가지고 2, 3번. 자,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조건에 따라서 2, 3번만 집중 점검하면 되겠죠. 두 음서나 두 음절이 하나의 음서나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그래서 줄어드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조은이라고 하면은 조은 여기서 히읗이 탈락하고 없어집니다. 근데 합쳐지지는 않았고 이기어에서는 기어 이어죠. 이음절의 이모음과 삼음절의 이게 합쳐지면서 여모음으로 축약. 그러니까 3번의 이기어는 정확히 맞는 예인데 조은 여기에서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진 건 보이는데 이걸 축약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헷갈렸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에서 정답을 확정한다라고는 생각지 마시고 세 번째까지 꼭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맞아야만 O를 표시하고 확실하게 틀려야만 X를 표시하는 거죠. 애매하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보류하고 나머지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지가 여러 개 주어지는 선택형 시험의 장점이죠. 선택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에 가보면 인접한 두 음소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그랬을 때 국민 여기는 미음이 영향을 주고 기억이 이응이 되는 그러니까 비음이 영향을 주고 비음 아닌 것을 비음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명확히 딱 떨어지는데 해돋이의 경우는 국외음하죠. 국외음하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자음 동화 쪽으로 이렇게 묶어 설명은 하지만 그거는 분류를 편의상 묶어갈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조건 그 안에서의 변화했다는 차이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 답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34번 축약해서 놓치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그 놓치다에서 이미 만약에 노타에 지가 나오는 이런 상태였다면 이것이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타의 치, 그래서 어떤 강세 접사, 강한 정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원래부터가 치 이런 형태로 나온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축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놓치다라고 할 때 대표음이 되는 이런 변화 과정. 다음 헛웃음 할 때 시옷 대표음 디귿으로 가고 대표음이 그 다음 연음되는 1단계 대표음, 2단계 연음. 물론 이음절과 삼음절 사이에서도 시옷이 또 연음이 되어 허, 두, 숨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연음 법칙이란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도 축약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연음은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죠. 3번에 똑같이 할 때 역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뒤에 이 모음 앞에서 티읕이 치읓으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의 경우는 닫히다 할 때 디귿이 히읗을 만나 거센 소리로, 일단 거센 소리로 변하는 바로 이 과정에서 축약. 그래서 축약 나올 때 이미 익숙한 수험생들은 히읗이 나온 것을 우선 주목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히읗이 나온 것을 우선 주목한다. 이것으로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 35번은 서울시 구급 문제답게 조금 신경 쓰게 한 부분이 있었다 할 것이 1번의 디귿이 바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음의 이름을 읽을 때 이런 특수한 조건이죠. 자음의 이름을 읽을 때. 자, 그래서 이때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디귿, 디귿이 이걸 읽는다고 할 때 디귿이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발음으로 할 때 디귿하고 디귿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시 해서 발음의 대표는 디귿, 표기의 대표는 시옷. 이게 큰 원칙인데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음의 이름을 읽는 경우이고 그때 대표음이 디귿인 경우 시옷으로 연음한다. 그러니까 디귿, 히읗 이런 것들도 히읗 할 때 받침의 표기는 이걸 쓰겠지만 대표음으로 일단 바뀌어서 히읗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넘어갈 때는 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거 외에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대표음 중화 그리고 거센 소리로의 축약, 리을 비읍 받침의 발음, 리을 기억의 발음 뭐 이런 것들로서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급답다 할 만한 단어는 1번의 디귿이 자음의 이름을 읽을 때라는 항목이 포함됐음이 포인트가 될 만합니다. 다음 36번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솜립을 할 때 니은음의 첨가, 직행열차, 직행 앞부분에는 자음 축약, 그리고 뒤에 열차에서 니은음의 첨가, 음은 첨가 들어오고 있고 내복약에서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뒤에 니은음이 첨가되는 이런 양상. 그리고 막릴, 이거는 그 접사를 만나는 이런 조건이 조금 차이점은 있으나 넓게 이 부분은 제가 사이소리라는 큰 틀의 줄기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 돌아가시고 단어 조법의 원리로 간다면은 접사가 만나는 건 파생어라고 해서 합성어를 전제로 한 사이소리를 묻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발음을 설명할 때는 그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를 기본 뼈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대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에
하나를 놓치게 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한 거죠. 직행열차에서 앞부분은 제대로 반영했고 뒷부분에 니은음의 첨가를 간과한 이 차이점으로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다음 37번 1번에서 불법, 불법 이게 조금 헷갈렸다는 수험생이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건 예사소리를 발음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불법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게 일본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그 자음 쪽에서 된소리,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 쪽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모음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모음 쪽에서는 양성모음보다는 어감이 큰 음성모음 쪽으로 발음하려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때 예사소리를 발음하거나 양성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손이 오글거릴 정도로 아주 어색한 이런 느낌을 준다면 이미 충분히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둘 다 헷갈린다 싶을 때는 우선 본디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앞부분 때문에 헷갈렸다는 수험생이 좀 있었고 뒷부분은 헷갈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고가의 보석, 고가, 비싼 값이라는 땐 고가, 된소리 발음이 분명하고요. 고가도로 할 때는 높은 도로, 고가도로. 근데 이걸 된소리로 고가도로 하면 어때요? 비싼 도로란 느낌이 들죠? 그럴 정도로 고가 하면 비싼이라는 뜻으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뒷부분은 분명히 둘 다 맞다. 앞부분에 불법, 불법 이 정도에서 약간 헷갈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2, 3번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4번 정도와 견주는 것이 1번과 4번을 견주는 것이 이 문제 난이도의 고리입니다. 자, 앞에 부자 간에 공동 운영하는 이것으로 뭐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해 봐야죠. 부자, 부자간. 그러면 부자간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간. 그래서 여기는 단음, 짧은 소리로 발음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하려고 나름 노력한 것이 의미상으로는 비슷한데 다른 경우, 바로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모자, 짧게 하면 바로 머리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할 때는 모자, 길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쪽에 부자간, 그 다음 어머니와의 모자간, 그때 부자 이거는 짧은 발음이고 어머니와의 모자 이런 경우는 긴 소리가 되는데 비슷한 맥락의 두 단어가 서로 장단음의 발음이 달랐다는 그런 특이한 경우죠. 이걸 골라 쓰는 이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까지를 문장에 제시함으로써 서로 견주어 볼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죠. 그걸 따져보면은 4번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2, 3번은 쉽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1, 4번, 특히 1번에서 불법, 이걸 헷갈렸던 수험생이 고민하는 과정을 따라 문제풀이 순서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정도. 다음 38번, 음운 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그래서 옳다라고 할 때 리을 받침은 그대로 남았고 히읗은 뒤로 넘어가 거센 소리로 바뀌는, 그러니까 축약을 볼 수 있죠. 히읗 나오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히읗은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자음체계표에서 가장 주의할 글자로 4개 꼽았던 그중에 니은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따져볼 거고, 첫 번째로 따질 만한 요소가 지읒은 센 소리다. 두 번째로 따질 요소가 바로 히읗, 거센 소리를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리을이죠. R 발음, L 발음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점검사항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주어라에서 져라,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 된 경우였어요.
다음 세 번째 막혀. 이거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 이런 경우로 1번 선택지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이라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듯 합니다. 4번에 가다와 아서가 만나 가서라고 할 때는 용언의 어간에서 아가 탈락하는 이런 양상이라는 점. 그러니까 1, 3번이 유사 구조이기 때문에 2, 4번을 견주며 2번은 우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결합한 축약이고 4번의 아어는 용언의 어간 아가 탈락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도로 차이점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9번 우문 변동과 그 예. 그러니까 예를 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의 적절성, OX 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제시어와 관련지어서 판단하라. 1번은 교체에서 부억 할 때 키읔 받침이 기역 받침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인데 중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 그런데 이것은 키읔이 기역이란 다른 어쨌든 키읔과 기역은 동일한 글자는 아니니까 다른 음운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교체라 설명하는 것이고 2번에 축약해놓고 부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부처에서는 티읕이 일단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뒤에 여모음을 만나지만 여모음은 실제 그 속에 이모음과 어모음 그러니까 온모음이 아니라 반모음, 반모음, 어가 되는 거죠. 2분의 1의 소리값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반모음 이가 들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모음 이 앞에 티읕이 오면 치읒으로 바뀐다. 국의 음화가 되는 거죠. 국의 음화가 되면 바로 티읕이 치읒으로 하나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1번과 동일하게 교체라고 설명이 될 만합니다. 축약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이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 수험생들이 신경 써볼 만한 선택지로 3번의 담가도 기본형이 뭐예요? 이 기본형을 따지는 태도 이것 또한 몸에 배인 습관이 돼야 합니다. 담가, 담궈 맞춤법에서도 많이 들었던 일이죠. 문을 잠가, 문을 잠궈 어느 게 맞는가 해서 풀어쓰기 기본형이 담그다 임을 안다면 그 뒤에 어가 올 때 담그아 이런 형태의 글자가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음모음이 탈락하면서 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담궈라고 하면 기본형을 담구다로 보아야 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된 형태에서는 헷갈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형을 밝혀보고 나니까 기본형에서는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더라. 그래서 풀어놓고 가는 것이 필요한 그래서 이 음운 변화를 볼 때 기본형 밝히기 또한 필수 연습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고는 평가하기는 어렵죠. 자, 40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방직 7급 다운 이런 항목을 담고 있는데요. 1번에 지었다. 그래서 7급이나 9급의 그 학습의 범위 이런 것들에 분명 차이가 있음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 많이 썼던 단어는 줄을 잇다 이런 정도예요. 그때 있다라고 할 때 시옷이 디귿 앞에 자음 앞에 오면 자기 소리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뒤에 어를 만나면 시옷의 입장에서는 앞에 모음 즉 앞에가 유소음이 되고 본래 무성음인 디귿이 있을 때와 달리 얘가 없이 다른 음이 어를 만나는 이런 조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유성음이 되죠. 양쪽이 유성음이 되면 얘는 견디지 못하고 유성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시옷에 해당되는 유성음인 반침,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이것이 탈락하고 그래서 이어 줄을 이어라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시옷이 탈락하는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집을 짓다, 집을 지어 같은 단어죠. 같은 맥락에 놓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잘 우는 이 경우는 뭐예요? 기본형이 여기도 기본형을 필요로 하죠. 울다가 기본형 아닙니까? 울다. 그럼 3번은 써서 쓰다의 어가 결합되는 쓰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탈락 이것으로 설명되는 기본 연습 자료라 전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4번에 맵다가 쓰였다는 게 특징인데 지금 여기 설명한 것과 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연습할 때는 고맙다로 들어봤어요. 고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어를 만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피자면 지금은 몸 저하 파괴 인정이죠. 그래서 음성 모음으로 간 걸 허용하지만 과정을 살피는 거니까 둘 다 보자면 고마 밥 고마 버.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시옷이 앞에 유성음, 뒤에 무성음. 유성음과 무성음 서로 다른 성질이 오면 자기 성질을 지키지만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이 되면 얘는 본래 무성음의 성질에서 이렇게 유성음의 성질로 바뀔 수밖에 없죠. 양쪽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양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와 똑같이 비읍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성음의 성질을 띠는 비읍 순경음으로 바뀐다. 고전문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마바, 고마버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뀌어서 고마와, 고마워 이렇게 바뀌는 경우죠. 그 중에 이제 모음저하가 파괴된 걸 인정해서 고마워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 맵다가 비읍받침을 갖고 있죠. 비읍받침.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유성과 유성음에 끼이는 구조에서 비읍 순경음으로. 그러다 이 비읍 순경음이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뒤에 오는 어미에 어울리도록 아가 오면 오로, 어가 오면 우로. 비읍 순경음이 오우로 바뀝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 국어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 본래 비읍이라는 자음이 유성과 유성음 사이에 끼어 순경음이 됐다가 뒤에 오는 모음이 아냐 어냐에 따라 어울릴 수 있도록 어쨌거나 비읍이 오우로 자음이 모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아주 독특한 사례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고맙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고 오우 이 두 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다의 경우는 고와 눕다의 경우엔 누워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아모음과 만나 오로 바뀌는 그리고 어모음과 만나 우로 바뀌는 이 각각의 방향성의 단어들을 연습해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고맙다라는 단어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죠. 곡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7급다운 난이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정도가 특징이 됐고 나머지는 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40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담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굳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면 뭐 유성, 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래 무성음인 시옷이나 비읍 이런 자음이 뒤에 무성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면 그러면 앞에 모음, 뒤에 자음, 앞에 유성음, 뒤에 무성음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자기 소리값을 유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유성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는 경우는 조건이 달라져서 양쪽의 유성음 사이에 끼이는 구조가 되니까 그때는 자기 소리값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유성음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런 이후에 시옷은 반침이 됐다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비읍은 순기음 비읍이 됐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 바뀌거나 우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까지. 자, 그러면 7급다운 수준에서 고전문법 연계 항목으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 조금 덧붙였는데요. 7급이나 서울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려토록 하시고요. 국가직 또는 서울시 이외 지방직 9급 정도만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은 고려치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일단락 짚고 로마자 표기법은 성질이 달라지니까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